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 뉴스는 제가 이제 오늘 쭉 말씀드리는 뉴스는 사실 암호화폐 개개에 관해서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시세도 별로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고, 그리고 저조차도 솔직히 이런 뉴스 저도 되게 확신이 많아서 남아있긴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남아있긴 하지만 저조차도 이제 제가 이런 거 뉴스를 찾아보면서 조금 더 많이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공유하고 댓글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 방송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렛민이라고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기형으로 태어났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제 렛민이라는 그런 프로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성형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삶을 사는 어떤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즐겨보긴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주가 되게 이제 이 성형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수술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신 데가 리젠 메디컬 그룹이라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제 리젠 메디컬 그룹에서 암호화폐 결제 도입, 비트코인, 이더리움, TMTG 가능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리젠 메디컬 그룹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왜 제가 지금 방송에서 녹음을 하냐면, 아마 빗썸을 인수한 게 BK 메디컬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BK 메디컬 그룹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리젠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 사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읽어보고 조사를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정보가 이제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리젠 같은 경우는 일본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성형업을 주로 하는 그런 이제 병원의 어떤 그런 그룹인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TMTG까지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네 페이 결제 시스템에 도입을 하냐라는 거에 관해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K 메디컬 컨소시엄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찾아보면 아마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자본줄에 관해서. 그래서 이것도 리젠 메디컬 그룹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에 조금 많이 확장력이 있는 이제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자본줄을 이면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저는 조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하나의 성형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성형 의술 기업이 이 암호화폐 결제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오피셜하게 내놓는다는 거에 관해서 조금 이제 BK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뉴스를 추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은 중국 코인에 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있어요. 중국 코인에 관련돼서 투자해놓은 게 조금 있는데 되게 조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중국 기업에 관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왜 확신을 왜 하고 왜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코인사나 그런 기업들하고 왜 동일시 하냐 하면, 가만히 이렇게 이면을 뒤져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소프트뱅크 중국 3위 자전거 공유 업체 헬로바이크의 출자 검토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상 봤을 때 이쪽 동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인도 쪽에 되게 많아요. 특히나 중국 쪽의 기업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쪽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IT 기업이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다못해 로봇에 관련된 보스턴 다이내믹사를 인수해서 구글로부터 인수해서 그것도 보유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손정희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투자했을 때 거기서 과연 6에서 7의 비율로 투자돼 있는 게 도대체 어느 국가고 어디에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런 걸 좀 보자는 거고,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중국 3위 자전거 공유 서비스 업체인 헬로바이크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번 문장이 되게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헬로바이크는 오포와 모바이크에 이은 중국 3위 업체로 알리바바 그룹의 엔트파이낸셜이 대주주이다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상하이에 거점을 두고 지난 2016년 창업했으며 현재 중국 300개 도시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지금 여기 이 내용만 딱 보시면. 그러면 자,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보시면은 엔트파이낸셜이 지금 헬로바이크의 모 회사잖아요. 되게 많이 대주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소뱅에서 자본금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연결 관계가 알리바바하고 분명히 쓰죠.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이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나온 자금으로 이제 이거를 마윈이 세운 금융 파이낸스 회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만히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소뱅에서 여기다 투자를 할 때는 이것도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공유경제 쪽에서 바이크 쪽이나 아니면은 자전거 공유, 하여튼 뭐 쉐어링하는 어떤 조그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자전거지만 아마 시간이 흐르면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이 됐건 아니면 사람이 소형으로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옮겨질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자체가.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그냥 일개 자전거, 녹슨 자전거가 아니라 그게 그대로 형태만 이제 옮겨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소뱅에서도 바보라서 망할 거를 알면서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폐쇄적인 나라의 공산 국가에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어차피 다 뺏길 건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뱅에서 손정희가 바보라서 이 지금 엔트파이낸셜하고 관계된 그 기업에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손정희에 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많은 방송을 했지만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투자가 중에 대단한 투자가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짐 모리스, 워렌 버펫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약간 그런 맥락보다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행동대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뒤에 빠져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만약에 취급을 한다면 오히려 칼을 들고 선봉에 쓴 사람이 저는 소뱅의 손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하나도 조금 이렇게 중국 관련 코인이나 알리바바 그리고 엔트파이낸셜하고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 추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건 저는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요. 예, 이 사람이 바보짓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제주도 종이 없는 블록체인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내년 시행이라고 해서 딱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국가라는 자체가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캐시를 없애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도 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이 돌아다닐 때는 거기서 탈세와 불법이 되게 많이 자행이 되고 그리고 대다수 그러니까 편법을 취하려는 국민이나 아니면은 이중 계약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부를 이제 속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탈세와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이걸 공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제가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했었지만 이게 또다시 나와서 이게 공론화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 관련하신 분들이 아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아니면은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결국에는 블록체인화 돼가지고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거래가 됐을 때는 그 안에서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중 계약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별의 별 그걸 해가지고 탈세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이제 절대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가서 정부에서는 조금 더 많은 세제를 걷어갈 게 분명하고 그거에 관해서 금융권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의 신용도나 대출에 관해서도 딱 정확히 떨어지게 딱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도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올해 지금 앞으로 한 달간에 걸쳐서 이걸 준비 작업을 하고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그게 언제라고 딱 저도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주도라는 특정한 그 지역에서 이거를 샘플링해서 분명히 굴리면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여기 보시면은 대상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B, 하나은행, 시티, SC제일은행, 광주, 제주, 경남, 수협. 그럼 거의 대다수의 모든 1군 시중 금융 기업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외국계 그런 은행 빼고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입이 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이게 샘플링을 거치고 어떤 이런저런 그런 게 거치고 나서는 1년이 됐든 분명히 그런 계도 기간을 분명히 가진 다음엔 그러니까 그 내륙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뭐 부산이 됐든 아니면 서울이 됐든 경기가 됐든 똑같은 아마 시행을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향후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이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렇게 되는데 암호화폐는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관련해서 은행권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은행권도 분명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 캐시나 아니면 뭐 신용카드 이런 것도 분명히 블록체인하고 관계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SK CNC에서 블록체인 을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플랫폼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인데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더 신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실제로 쓰여지는 거랑 사실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연관 관계가 분명히 오피셜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세력들은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세력들은 뒤에서 어떤 게이트를 깔고 수로를 깔고 그 다음에 관문을 깔고 그게 어느 정도 시점까지 되면 거기서 그 수로와 수로 사이에 관문을 열고 다시 물이 흘러가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관문 나올 수 있는 관문이 만약에 그게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 완성이 되면 그때서는 아마 그 배수로를 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왜냐면 예상이 계속 빗나가서 딜레이 되긴 하지만 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곤 있거든요. 알고 보면 지금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은 재미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인데 DSR 시행 앞두고 은행 저금리 대출 100조 원 돌파 막차 못한 서민들 어쩌나라고 해서 DSR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다 완전 신용카드부터 해가지고 차 활부금이든 뭐 세탁기 활부든 뭐 냉장고 활부든 뭐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그 활부까지 다 그 사람의 채무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대출의 액수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부동산도 결국에 자금이 안 돌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근데 아마 올 연말에서부터 주식시장부터 만약에 흔들흔들 거린다면 지금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국내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미국이 주식시장이 이기고 환율상 달러가 결국 패권을 차지하고 그래서 중국이 결국 그림자 금융이 무너져서 부동산도 무너지면서 중국은 무너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어떤 그 경제 블록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미노 같이.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기웃든 거라서 그 도미노 알이 탕 튕기면 결국에는 그 도미노 알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아서 결국에는
그 도미노가 시작된 원지점까지 가서 그 마지막 도미노까지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 무슨 무역 보복 관세를 하면서 그게 얼마 후에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까지 아마 닥친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블록체인이 됐든 피아트머니에서 양적 완화를 더 이상 못하니까 걔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펌핑 시켜서 거기서 양적 완화를 저는 시행해서 그게 전 세계로 다시 퍼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너무 막 조금 비약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긴 할 거예요. 예, 물론. 근데 어쨌건 지금 보시면은 DSR이라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는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대출이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 컨설팅 채움 재무관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31일부터 기대출이 많은 취약자들은 DSR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DSR은 분류되어 대출을 받기 매우 힘들어졌다. 귀띔하며 이런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미리 직장인 대출 등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은 꼼짝없이 고금리 대출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른데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보다 자영업하는 것보다는 이게 암호화폐가 더 낫다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자금줄이 만약에 사람들 호주머니에 없는데 지금 물가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 쓸 잉여돈이 없다고요. 그러면 부동산이 회전이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정 특정한 어떤 지역 빼고는 그렇게 많이 예전만큼 회전되기가 되게 많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내년으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6월달, 6, 7, 8월달은 돼야 되지 않나. 예, 부동산의 흔들흔들 거림이나 이런 게 있으려면.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아마 내년 늦어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부터든 아니면 내년 초가 됐든 아마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이런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보다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뉴스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자금줄에 관한 어떤 그런 흐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현대자동차가 순이익이 그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76%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2금융권 DSR 도입의 자동차 할부 시장 붕괴 위기라는 뉴스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하다못해 이렇게까지 되면은 자동차 완성차 시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도급 업체, 식당이든 그 철강업이 됐든 아니면은 유리하고 관련된 그런 업종 자체도 알고 보면 부동산 시장이 잘 안 돌아가면 결국엔 다 그게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만약에 결국에는 융통이 안 되고 자금이 회전이 안 되면 이런 완성차 시장부터 자금이 안 돌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할부금융을 통한 자동차 판매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 할부금이 많을수록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또 타 금융사에서 대출이 많은 사람들도 자동차 할부에 제약을 받게 된다. 라고 나오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제목에는 자동차 할부 시장이 붕괴 위기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만약에 현금이 이런 식으로 해서 DSR 때문에 안 돌기 시작을 하면 자영업 시장에도 거센 바람이 아마 분명히 불 거예요. 그게 프랜차이즈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닭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번 시켜 먹을 사람이 3번만 시켜 먹고 2번만 시켜 먹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원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부에서는 일자리 대책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거는 알면서도 쇼잉을 하느라고 매스컴을 호도하는 거지. 저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뭔가를 어떤 부분에 내 돈을 넣고 기다리는 게 난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설프게 자영업 해봐야 저도 약간 나중에는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 시장에서 사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냥 유튜브만 할 거예요. 저도 나중에는 그냥 뭘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물건을 팔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어쨌건 조금 지금 뭐 시세도 재미없고 뭐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다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 방송을 하면서 막 그런 느낌이 간간히 들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올 초반에 많이 묶이셔가지고 조금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시총 높은 코인, 괜찮은 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세력들이 거래소를 많은 돈을 주고 인수를 했을 때는 알고 보면 그 안에 상품의 어떤 그 거래 같은 것까지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 다 그 코인을 없애고 무슨 거기다 본인들이 새로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만 거기다가 넣겠어요. 어차피 대중이 있어야 이 시장도 돌아가고 시녀가 있고 그 왕을 지키는 병사가 있어야 왕궁이 건설이 되고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왕만 있어서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마지막 벽돌이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는 시멘트가 굳고 유리창이 껴지고 그 철문이 구조 건설이 돼서 그 만약에 사람들을 불러 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환경에서 여태까지 참으신 것만큼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예,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